아이카와는 평범한 10대 소년이었죠. 연쇄살인마를 만나기 전까지는 모두들 채널을 구독하고 응원해주세요. 하지만 운 좋게도 운이 좋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이카와는 벙어리 흑마술사 소녀에게 부활해서 지금은 그의 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순탄치 않다고 해야 할까요? 끊임없이 이런저런 식으로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요. 끊임없이 죽음에서 벗어나고 있죠. 네, 아이카와가 좀비가 된 후로 아마도 가장 창피한 방법으로 죽었을 겁니다. 바보 같은 죽는 방법이라는 걸 보셨다면 그의 일상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불멸의 삶을 꿈꿔왔다면 아이카와의 세계를 본 후에는 생각이 바뀔 겁니다. 아마도 말이죠. 하지만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그는 살인범을 찾아 복수할 계획입니다. 만약 그를 찾을 수 있다면 말이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너무나도 많은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죽어서 이제는 셀 수도 없습니다. 괴물과 뱀파이어가 가득한 세상에 아이카와 아유무라는 남자와 그의 동료 유크루드가 살고 있었다. 아름다운 날, 학교로 가는 길에 아이카와는 우주의 신비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길을 잃었다. 그런데 우주의 신비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다음 희생자를 찾던 트럭훈 앞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고 용감하게 고양이를 돕기 위해 뛰어들었다. 고양이를, 글쎄, 감자처럼 으깨진 후에 고양이를 구했다고 할 수 있겠지. 선생님의 끔찍한 가발을 벗겨내고 자신의 아시죠? 를 반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심지어 고양이까지 자신의 목숨을 위해 비명을 질렀다. 집으로 돌아온 아이카와는 유크루드에게 자신의 귀환을 알렸는데 유크루드의 성대가 휴가 중이었기에 노트에 끄적거리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했다. 유크루드는 아이카와에게 저녁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지만 아이카와의 마음은 의심스러운 영역, 음란한 몽상으로 가득한 곳으로 방황하고 있었다. 식사를 준비하려고 하면서 유크루드는 돕고 싶어 했지만 몸으로 도울 수 없어서 쓸모없는 네가 돕는 것처럼 보였어.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아이카와는 유크루드의 하루를 물었고 그녀가 대부분 낮잠 자고 먹는 것으로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러니까 너랑 똑같다는 거지. 이야기 도중에 유크루드가 그녀를 만지려다 팔이 부러졌어. 그냥 닥치고 먹으라는 거야. 그들은 유크루드가 악당에게 당한 아이카와를 좀비로 부활시킨 이야기를 했어. 알고 보니 유크루드는 지하세계 출신의 흑마법사였고 기적적으로 아이카와를 살아있는 죽은 자들의 세계로 데려왔어. 아이카와는 한 달 동안 그녀와 함께 살았어. 그날 밤 아이카와는 친구에게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 친구는 그에게 동네에 연쇄살인마가 있다고 경고했어. 뉴스 보도에 따르면 살인마는 이미 희생자를 냈다고 했어. 자신을 죽인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복수를 다짐하며 아이카와는 범인을 찾기 위해 도시 전체를 뒤지기로 했다. 아이카와는 자신이 가장 평화롭다고 느끼는 묘지로 향하기로 했다. 가장 평화로운 곳, 그곳에 앉아 시원한 음료를 즐기던 중 갑작스러운 소란이 일어났고 연기가 피어올랐다. 하루나라는 코스프레 소녀가 혼란 속에서 나타나 아이카와를 거의 죽일 뻔한 체인톱을 휘둘렀다. 아이카와를 거의 죽일 뻔했다. 아이카와는 그녀가 연쇄살인마라고 생각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어디선가 거대한 공괴물이 나타나 그를 공격했다. 그리고 하루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가 좀비라서 그런가. 글쎄, 아직 그걸 모른다. 누군가 죽으면 마법소녀 포인트가 깎이기 때문이다. 아이카와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다. 정말 어이가 없네. 그녀는 그에게 말 그대로 닥쳐 빛으로 가서 죽어라고 말하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카와와 공을 반으로 갈라버립니다. 하루나는 일이 끝났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마치 사람을 반으로 갈라버린 게 아닌 것처럼 아이카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놀랍니다. 그가 좀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하루나는 자신이 천재 마법소녀라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아이카는 그녀를 바보라고 부르며 만약 자신이 인간이었다면 그녀에게 죽임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별일 아니죠. 하루나가 그의 기억을 지우려고 하자 아이카는 실수로 그녀의 마법 능력을 빼앗아 그녀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와 유클리우드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마법 능력을 잃은 것에 여전히 화가 난 하루나는 아이카에게 짜증을 냅니다. 한편 아이카는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발견하고 하루나는 자신의 마법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곁에 머물기로 합니다. 하루나는 그의 휴대폰을 빌려 다른 차원에 사는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한다. 한편 아이카와가 걱정하는 것은 오직 그 전화 요금이 얼마나 나올까 하는 것이었다. 한편 아이카와의 유일한 걱정거리는 그 전화 요금이 얼마나 나올까 하는 것이었다. 얼마나 나올까? 밤의 장막 아래 수수께끼의 남자가 하루나를 미행하기 시작하여 아이카와의 집까지 그녀의 발걸음을 쫓았다. 그녀의 발걸음을 아이카와의 소박한 집까지 쫓았다. 다음날 아침 아이카와는 두 명의 괴짜 여자아이들과 사는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며 다음 행동을 생각했다. 생각에 잠겼다. 그때
친구가 와서 아이카와의 집에서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다. 친구가 아이카와의 집에서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다. 아이카와는 그런 상황에 잠재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즉시 거절했다. 갑자기 한 남자가 아이카와에게 다가왔다. 어릴 적 무서운 삼촌처럼 다가왔다. 하지만 하루나가 교실 창문에 나타나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나무꾼과 위협적인 학생은 거대한 가재 괴물로 변신했어요. 괴물이라고요.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거야? 어쨌든 하루나는 초마스 형태로 변신하려고 했지만 아이카와가 실수로 마법을 빼앗아 가는 바람에 처참하게 실패해서 옷을 벗은 채로 겁에 질렸어요. 가재 괴물이 그녀에게 달려들었지만 아이카와는 용감하게 엄청난 주먹으로 막아섰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팔을 부러뜨렸어요. 기발한 생각으로 하루나는 미술토를 이용하자고 제안했고 아이카와는 그녀와 함께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아이카와는 마법소녀로 변신했어요. 마법소녀 말이에요. 괴물은 체면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아이카와에게 변태라고 욕설을 퍼부었어요. 흔들리지 않고 아이카와는 화려한 공격을 퍼부어 가재 괴물을 결국 물리쳤어요. 골칫거리. 설상가상으로 그 싸움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은 아이카와를 미친 변태로 오해하고 사진을 찍었다. 하루나는 아이카와에게 새롭게 얻은 마법소녀 역할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안심시켰다. 마법소녀 말이다. 하지만 아이카와는 좀비로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죽은 영웅으로서의 삶이 쉽다고 말한 좀비가 있었으니까. 쉽다고. 아이카와는 과거를 되돌아보며 유크루드를 어떻게 우연히 만났는지 기억한다. 꽤나 특이한 방식으로 말이다. 아이카와는 살인자와 불행한 만남을 겪어서 죽었다. 하지만 유크루드가 나타나 그를 다시 살려냈다. 다음날 아침 아이카와는 학교에서 평범한 하루를 보냈다. 대부분 학생들의 기억을 지우는 마수소녀 마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는 그럴 일이 없기를 바란다. 점심시간에 아이카와는 도시락에서 기분 좋은 놀라움을 발견했어요. 하루나 덕분에 계란말이 한 판과 계란 반찬, 그리고 물론 후식으로 계란말이가 있었죠. 아이카와는 계란으로 가득한 현실에 적응했고 의외로 맛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기쁘게도 친구들도 계란을 맛있게 먹었고 정말 맛있다고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아이카와는 하루나에게 감사를 표하며 다음에는 계란 말고 다른 걸 넣어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물론 그럴 일은 당분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저녁 식사를 위해 자리에 앉아 군침 도는 육류 트러플을 아이카와가 만들어낸 것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들은 몰랐지만 그 맛있는 음식은 하루나가 자신의 마법 능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유크루드는 조용한 태도로 아이카와의 능숙한 밥 짓는 실력을 칭찬했어요. 적어도 그의 상상 속에서는 그랬죠. 하지만 저녁 식사가 한창일 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파티를 망쳤습니다. 세라핌이라는 소녀가 당당하게 테이블에 합석하여 심지어 제대로 인사도 하지 않고 식사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신비로운 재능을 가진 뱀파이어 닌자였습니다. 그녀는 유크루드가 자신과 함께 닌자 마을로 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이카와는 자신이 그녀의 보호자라고 말하며 그녀를 데려가려 하지만 곧 그녀의 하인이라고 불리며 정정당당하게 반박당합니다. 세라핌은 그가 자신에게 하인이 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하며 그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그들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세 사람은 묘지로 향했습니다. 싸움이 끊이지 않는데 죽은 자들이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유크루드를 제거하려는 세라핌은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고 아이카와는 기습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해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이카와는 용감하게 방어했지만 한쪽 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 말라. 기지가 넘치는 우리의 영웅은 잘린 손을 무기로 던졌고 그의 놀라운 명중률을 증명했습니다. 아이카와의 기발함에 놀란 세라핌은 패배를 인정하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떠난다는 것은 전장을 떠나 그의 집으로 돌아가 자신이 아이카와의 시녀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이카와는 세라핌이 자신의 시녀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 생각하며 그녀가 자신을 오니짱이라고 부르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오니짱. 하지만 세라핌은 그의 제안을 거절하며 그를 자신과 같은 행성에 존재할 자격도 없는 하찮은 벌레라고 불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유클리드는 뒷마당에서 차분하게 차를 즐기는 동안 아이카와는 침대에 누워 언데드 인생을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세라핌이 나타나 마치 진짜 닌자처럼 천장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유클리드의 조심스러운 마음과 내성적인 성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연. 아이카와는 이러한 특징들을 유클리드의 진짜 성격으로 인식했고 세라핌은 자신의 소녀다운 마음을 믿고 그녀를 그렇게 만든 무슨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 생각에 잠긴 아이카와는 어느 날 밤 시장 앞에 앉아 유클리드를 처음 만났던 때를 회상했습니다. 어느 날 밤 시장 앞에서 그는 UFO를 소재로 한 작업 멘트로 그녀에게 작업을 걸었는데 글쎄요 별로 먹히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아이카와는 즉흥적으로 춤을 췄는데 그 결과 꽤 아픈 손 부상을 입었습니다. 놀랍게도 유클리드는 그 춤이 흥미롭다고 생각했지만 아이카와에게는 다시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상하게 보인다고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고 유클리드는 그녀의 믿음직한 노트북을 통해 답했습니다. 아이카와가 집으로 돌아가던 중 여자아이의 비명을 듣고 달려들었지만 배에 칼이 꽂히는 바람에 죽음과 마주하게 되었다. 죽을 뻔했던 것이다. 하지만 아이카와는 깨어나 보니 유클리드가 옆에 있었고 자신의 때 잃은 죽음과 좀비로 부활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침 식탁은 우리의 독특한 팀의 만남의 장소가 되었고 세라핌은 뱀파이어 닌자 마을들이 100년 동안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태연하게 말했다. 그러자 아이카와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을 혐오하며 역겹고 무가치한 좀비에게 동정심 따위는 바라지 않았다. 결국 아이카와와 하루나는 학교 도시락 내용 때문에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다. 하루나는 짜증이 나서 죽는다는 말을 함부로 던졌고 그러자 유클리드는 죽음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재빨리 그녀를 찰싹 때렸다. 경솔했다. 하루나는 사과하려는 듯 남은 음식을 건네주고 자리로 물러난다. 침대에 누워 흐린 빛날씨를 바라본다. 다음날 아침 하루나는 험악한 푸딩 사건 꿈에서 벌떡 일어난다. 하지만 알람 소리에 깨어나 몸싸움을 벌인다. 자신의 알람 시계와 말이다. 한편 아이카와는 또다시 좀비의 현실과 마주한다. 두 사람은 맛있는 아침 식사를 위해 모여 좋아하는 계란 프라이를 맛본다. 계란말이를 아이카와는 잘 챙겨주시는 부모님께 받은 선물을 자랑스럽게 보여준다. 짝짝이 양말 한 벌과 세계 최고의 좀비 커피 머그컵을 포함해서 아침 식사 후 아이카와는 우산을 든 채 학교로 향한다. 햇빛 가리개이자 그의 충실한 동반자로서 끊임없이 여자들에게 잘 보이려는 그의 친구 오리도는 뻔뻔하게도 여자들에게 볼링을 치러 갈 것을 제안하지만 역겨운 시선과 너처럼 역겨운 소리만 듣는다. 정신줄 놓을까봐 자기가 너무 잘생겨서 여자들이 질린다고 하는 거야. 그러자 오리도는 아카이와를 대담하게 데리고 나가 집에 있는 여자애들은 마지막 푸딩을 걸고 게임을 해. 게임이 계속되자 점심으로 스시를 시키기로 하는데 물론 아카이와의 지갑으로. 한편 아카이와는 오리도와 함께 마스크를 사러 가는데 오리도는 그를 놀리며 마스크를 사는 걸 애라고 부르고 어떤 여자도 저런 마스크는 사지 않을 거라고 말해. 마치 뒤에 마스크 쓴 여자애들이 잔뜩 있는 것처럼. 말이야.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학교 여자애들한테 다 차였잖아. 설상가상으로 오리도는 진짜 여자가 필요하다며 교복 입은 여자애들은 부족하다고 말하기 시작해. FBI 문 열어. 최고의 친구인 아카이와는 조용히 죽어가며 하느님께 도와달라고 빌어. 운명의 장난인가. 아이카와는 갑자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다. 볼링장에는 유클리우드, 하루나, 그리고 세라핌이 있었다. 오리도의 머릿속은 언제나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여자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상상한다. 비키니를 입고서 아이카와는 그것에 곤혹스러워한다. 들키는 것을 걱정한 아이카와는 서둘러 변명을 만들어 화장실로 도망친다. 화장실에. 하지만 오리도가 이미 화장실에 다녀왔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그는 그리 멀리 가지 못했다. 갔다 왔다고 얼굴을 가리고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길 바라며. 하지만 하루나가 계속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기에 이미 너무 늦었다. 네네. 바보 같은 오리도는 하루나가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녀가 분명히 말한 후에 그는 금세 어리둥절해졌다. 가면을 쓴 아이카와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려는 가면 쓴 아이카와라고 주장한다. 정체. 세라핌은 그를 역겨운 변태라고 부르지만 그래도 가면을 쓴 모습은 덜 소름 끼친다고 생각해요. 가면을 쓰니까요. 오리도는 그 여자애들을 어떻게 아는지 궁금해하다가 그들이 그의 집에 산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기 집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이카와가 죽지 않았다고만 말씀드릴게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요. 아이카와는 만에 하나 그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운이 좋았다면 그들은 그를 말 그대로 모래주머니로 만들 거라고 확신시켜줘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아이카와에게 볼링 시합을 제안해요. 만약 그가 이긴다면 아이카와의 집에 머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는 좀비니까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됐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리도는 아이카와에게 예상치 못한 초대를 해요. 연쇄살인마 공격에서 살아남은 소녀가 회복 중인 병원 방문이요. 회복 중이에요. 평소처럼 호기심 많은 아이카와는 그 소녀에게 범인을 보았는지 묻는다. 소녀는 그를 아름다운 눈과 젊어 보이는 외모, 그리고 건틀릿을 착용하고 있다고 묘사한다. 이 묘사는 아이카와의 머릿속에 즉시 유클리우드를 떠올리게 하며 그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유클리오드는 마지막 푸딩을 여유롭게 즐기며 자신 주변에서 벌어지는 혼란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그 마지막 푸딩을 손에 넣으려는 다른 소녀들은 여전히 서로 싸우고 있으며 유클리오드가 이미 그 맛있는 푸딩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 맛있는 내용물을 밤에 하루나와 세라핌이 부엌에서 신나게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세라핌이 처음으로 요리에 도전하기로 했다. 그녀의 요리는 걸작이라기보다는 화산 폭발처럼 수프를 용암으로 만들었다고나 할까? 요리 참사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불쌍한 아이카와를 시식자로 삼았다. 어쩌면 그 정도면 좀비도 신이 빛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이카와가 드디어 의식을 되찾자 그는 책임을 지고 모두를 위해 피자를 시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 수프를 먹은 후에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한편 부엌의 혼란 속에서 하루나는 선생님께 전화를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임무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이죠.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이에요. 갑자기 평화로운 순간은 초인종 소리에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리고 케르베로스 완사드라는 방문객이 나타나 자신을 지하세계의 수호자라고 소개합니다. 지하세계의 수호자라고요. 알고 보니 아이카와는 이미 지하세계에 갔다 왔지만 부활한 덕분에 탈출하는 데 성공했고 케르베로스는 그를 다시 데려가려고 온 것입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케르베로스는 아이카와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모두가 깜짝 놀랍니다. 유클리드가 나서서 위기를 막고 놀라운 치유 능력을 보여줍니다. 헬스 사이즈 마스터로도 알려진 유클리드를 알아본 케르베로스는 자신이 그를 소생시켰지만 저승에 기록하는 것을 잊었던 거겠죠. 아이카와의 죽음을 저승의 실수로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케르베로스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떠나기로 결심하고 현재 살해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돕겠다고 제안합니다. 바로 지금 살해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말이죠. 아이카와는 이 미스터리를 밝히고자 케르베로스와 힘을 합치기로 합니다. 케르베로스와 함께 말이죠. 조사를 진행하면서 그들은 소름 돋는 진실을 발견합니다. 영혼들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대신 밤의 왕으로 알려진 정체불명의 인물에게 희생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기도 전에 그 인물은 갑자기 그들을 찌릅니다. 케르베로스는 아이카와를 구하려고 그의 앞에 몸을 던집니다. 잔혹한 만남 이후 아이카와는 집에 돌아와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유클리드에게 설명합니다. 아이카와는 자신을 지키다 케르베로스가 죽었다고 유클리드에게 말합니다. 아이카와는 자신이 좀비. 아이카와는 유클리드에게 그때 상처 입었을 거라며 사과합니다. 그녀는 익숙해서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가 감정을 억누르는 이유를 묻습니다. 강한 마법의 힘에 영향을 받으면 동요가 더 커지고 격렬해진다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불안정하고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마음의 움직임이 마법의 힘을 방해하고 그것이 운명의 실을 방해하면 현실이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갑자기 아이카와는 유클리드가 자신이 감정을 드러내게 할 만한 흥미로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다른 쪽 메모를 건네주는데 거기에는 그녀가 말을 하지 않는 이유가 그녀의 말에 마법이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말하는 것을 자제해왔습니다. 그녀의 말은 짐이었다. 언제 어떤 말이 힘으로 변할지 그녀조차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녀는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되었다. 작은 말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면 머리에 극심한 고통이 느껴졌고 그녀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머리가 아팠고 더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마법이 그녀의 혈관을 타고 흘렀고 그녀의 심장은 엄청난 마법의 힘을 간직하고 있었다. 아이카와가 그녀의 갑옷에 대해 묻자 유클리드는 건틀릿과 플레이트 아머는 그녀의 마법을 봉인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녀의 힘은 그녀의 위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대답했다. 위지와는 그녀가 죽더라도 그녀의 마법 능력은 여전히 활성화될 것이다. 유클리드는 울먹이며 아이카와에게 그녀의 감정이 격해지면 아이카와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지금 자신을 싫어하냐고 물었다. 자신 곁에 괴물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자신을 싫어했을 거라고 유클리드는 말을 이었다. 아이카와는 그녀에게 소리치며 자신 앞에 앉아있는 상냥한 소녀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신 앞에 유클리드는 자신이 그와 함께 있어도 괜찮은지 묻는다. 그는 메모장을 집어들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녀가 자신과 함께 있기를 바란다고 적는다. 그가 치러야 할 대가는 상관없이. 이것은 유클리드가 자신의 감정과 힘과 씨름하는 심오한 고뇌를 드러낸다. 아이카와는 그녀를 돕는 방법을 찾으려고 결심한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그들의 평화로운 순간은 괴물 같은 존재의 등장으로 산산조각 난다. 엄청난 위협이 도시 위에 불길하게 떠있는 AAA 급 메갈로가 아이카와는 다시 한번 마법소녀로 변신하며 행동에 나선다. 세라핌이 그의 곁에 있다. 물론 세라핌은 전투 중에 그를 못생긴 변태라고 부르는 것을 참지 못한다. 엄청난 규모의 전투에서 그들은 거대한 괴물과 맞서 싸우고
하루나와 세라핌은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팀워크와 엄청난 결의로 아이카와와 그의 동료들은 승리하고 괴물 같은 위협을 물리치고 다시 한번 세상을 구한다. 먼지가 가라앉으면서 그들은 어떤 다른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미치도록 초자연적인 세상, 그들의 집에서 말이다. 즐거운 하루를 함께 보낸 후 하루나와 세라핌은 아늑한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세라핌이 하루나의 피를 빠는 모습을 보이며 그들의 유대감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잠깐의 흡혈을 즐기면서 말이다. 하루나는 잃어버린 마법 능력을 되찾으려 하지만 오히려 알몸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상황이 더 어색해질 수 없을 때 아이카와가 난입하여 그 광경을 목격하고 엄청난 꾸중과 함께 방에서 쫓겨난다. 왜냐하면 그는 책정적인 놈이니까. 나중에 여자들이 목욕을 하는 동안 아이카와는 덜 화려한 일인 설거지를 한다. 그의 일은 하루나의 선생님인 다이로부터 온 전화로 방해받는다. 다이는 잘못해서 아이카와에게 카이오타우라는 유물을 찾는 하루나의 잘못된 탐색에 대해 알려준다. 아이카와는 그것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하고 하루나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지만 하루나는 너무 아이스크림에 정신 팔려서 신경도 안 썼어. 아이카와가 한 통화를 이해하려 애쓰는 순간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는데 이번에는 병원에서 퇴원한 카오요코였어. 둘은 만나기로 하고 아이카와는 우연히 카오요코와 마주치게 되었는데 정겨운 공중전화 부스에서 다음날 아이카와는 해가 질 때까지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유클리우드와 저녁 식사 후에 묘지로 향했어. 유클리우드가 나무라고 했지만 아이카와는 카오요코를 만나러 갔는데 그녀는 자신이 주장한 사람이 아니었고 기억을 조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 마법소녀로서 진짜 모습으로 변신한 그녀는 아이카와에게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고 마법 장벽으로 그를 제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어.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순간 하루나와 세라핌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어. 싸움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하루나의 초기 혼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곧 전투 모드에 돌입했고 세라핌은 새로운 힘, 제비 기술을 사용했어. 하지만 카이오요코는 강력한 적임을 증명하며 영생을 얻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는 어두운 비밀을 드러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말이죠. 극적인 대결에서 아이카와는 마법소녀로 변신하지만 웃기도록 변태스러운 반전이 있고 전투는 더욱 치열해집니다. 카이오요코의 맹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아이카와는 자신의 궁극적인 힘과 글쎄요, 비정상적인 전술로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하지만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을 때 카이오요코는 다시 살아나 2라운드를 준비합니다. 교활한 카이오요토가 아이카와와 그의 동료들을 공격하자 비열한 아유마를 분명 싫어했던 그들은 조용한 마녀가 전장에 도착하자 그녀의 공격은 순식간에 무력화되었습니다. 침묵의 마녀가 전장에 나타났을 때 말이죠. 카이오요토는 유클리우드의 아우라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고 자신이 멀리서도 유클리우드의 마법의 힘을 감지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웃음 속에서 카이오요토는 유클리우드를 계속 공격했지만 흑마법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녀의 공격을 가볍게 막아냈습니다. 결국 유클리우드는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땅에 놓인 분홍색 전기톱을 집어들고 변신했다. 궁극의 마법소녀로. 바로 그 순간 어리숙한 주인공 아유마는 갑자기 하루나가 힘과 옷을 모두 잃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하루나의 능력을 빼앗고 거대 괴물을 끌어들인 힘이 모든 것의 중심.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의 소용돌이 유클리우드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유클리우드는 카이오요토와 맞섰고 카이오요토는 유클리우드가 그런 일에 간섭하는 결정을 비웃으며 그녀가 지루한 마을에 지루한 남자 하나에게 집착한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카이오요토의 모욕은 유클리우드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유클리우드는 아유마와 다른 이들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상대와 맞설 준비를 했다. 우아한 동작으로 유클리우드는 카이오요토와 거리를 두고 싸울 준비를 했다. 카이오요토는 자신의 모든 힘을 풀어 공격력을 500배로 증폭시켰지만 상대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진 넥로맨서와 마주하게 되었다. 공격을 할 때마다 카이오요토의 발은 고통스러워했고 피부는 찢어져 지쳐서 피를 토하며 기침을 했다. 유클리우드는 차분한 태도로 그녀에게 무능하고 쓸모없는 엉덩이를 움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카이오요토는 맹렬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저항은 유클리우드의 힘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단 한마디, 죽어라. 유클리우드는 카이오요토를 무릎 꿇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그녀 뒤의 나무를 먼지로 만들었다. 과정. 유클리우드가 여러 번 싸움을 끝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카이오 유토는 항복하지 않았고 그녀의 웃음소리가 반항적으로 울려 퍼졌다. 결국 절망에 빠진 카이오 유토는 유클리우드에게 자폭 공격을 감행했고 그녀의 주의가 다른 곳으로 돌려지는 순간적인 무력화를 만들어냈다. 어설픈 바보 아유마를 응징하려 했던 그녀. 하지만 기회를 잡은 하루나는 체인톱을 잡고 카이오 유토에게 분노를 쏟아냈고 세라핀과 좀비화된 이카와가 싸움에 가세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카이오 유토는 놀라울 정도로 강인했고 공격을 받아도 몸이 스스로 회복되었다. 하루나에게서 체인톱을 빼앗은 아유마는 마법소녀로 변신하여 요클리우드의 고난을 이해하려 했다. 칠 때마다 카이오 유토의 악의 무게를 느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카이오 유토가 마지막 생명력을 다하자 쓸모없는 약골 아유마는 그녀를 쓰러뜨리고 의식을 잃게 했다.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또 다른 인물. 다이센세이가 나타나 카이오 유토가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카와에게 경고했다. 하지만 그들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어둠의 영혼에 지배당한 카이오 유토는 사라져버렸고 그들은 그들의 세계의 미스터리를 곱씹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이카와는 이상한 사건들을 되짚어보며 요클리우드, 세라핌, 그리고 하루나와 함께 떡을 먹었다. 요리에 대한 세 사람의 티격태격은 재밌는 배경음악이 되었다. 여정을 되돌아보며 이카와는 요클리우드에게 과거에 만들었던 좀비들에 대해 물었다. 요클리우드는 약간 불확실한 어조로 아기에 잠식된 옛 좀비를 떠올렸다. 그들은 특이한 일상에 안주했지만 이카와는 요클리우드가 현재의 생활을 정말 즐기는지 궁금했다. 그녀의 대답은 간단했다. 싫지는 않아. 그리고 이카와와 그의 동료들의 기묘한 모험은 계속되었다. 하루나는 멍청한 이카와에게 나선 은하의 복잡한 구조를 설명하려 애썼지만 헛수고였다. 세라와 요클리우드는 TV 멜로드라마를 보며 즐거워했다. 원래 수학 공부를 하려던 이카와는 하루나의 우주 강의로 이어진 대화를 시작한 것을 후회했다. 하지만 천재 요클리우드는 이카와의 수학 문제들을 척척 풀어냈어요. 펜 하나로 술술 풀어놓고 하루나는 그걸 해석했죠. 자기만의 독특한 동물 언어로 말이에요. 다음날 이카와는 마법소녀에게 과외를 받았기에 시험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천재 마법소녀에게 말이죠. 하지만 창문에 붙어있는 하루나를 보고 집중력이 흐트러졌어요. 거대 괴수의 출현을 알려주는 거였죠.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카와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내겠다는 의지를 굳혔어요. 실패를 또 추가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험 후 이카와는 하루나와 거대 괴수를 찾아 나섰어요. 그림자에 숨어서 신비로운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했죠. 하지만 다이 선생님의 전화로 계획이 틀어졌어요. 하루나에게 뭔가를 숨겨달라는 부탁을 받았거든요. 거대 괴수가 하루나를 위협하자 이카와는 개입했어요. 마법소녀로 변신해서 체인소를 휘두르며 말이죠. 하지만 이카와의 활약은 짧았다. 그는 해파리 메갈로스 무리에게 압도당했으니까 거대 해파리들에게 말이다. 보스 해파리는 이카와를 귀여운 마법소녀로 착각하고 유혹하려 했지만 이카와의 진짜 모습을 알고 역겨워하며 물러났다. 전투가 벌어지는 와중에 멜스트롬이라는 수수께끼의 인물이 나타나서 젠장, 망할 라면을 무기로 휘두르며 나타났다. 시라와 이카와는 메일스트롬의 기지에 갇히게 되었고 이카와는 젠장, 쓸모없는 라면으로 메갈로스를 무찌르는 법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한편 시라는 이카와와 단둘이 시간을 보낼 기회를 얻어 메일스트롬이 그에게 정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 즉 실수로 한 키스가 뱀파이어 닌자 문화에서 결혼을 의미한다는 것을 밝혔다. 집으로 돌아와 크리스마스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이카와는 우연히 시라, 하루나, 유클리드가 독특한 의상을 입고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방에 들어갔다. 옷차림. 다음날 수수께끼의 소녀가 다이센세이로부터 온 소포를 배달해왔다. 그것은 뜻밖에도 에로틱한 안경이었어. 메일스트롬이 다시 나타나 이카와에게 먹을 것을 권하며 자신이 흡혈귀 닌자 전통에 따라 이카와의 마지못한 남편이라는 것을 무심코 드러냈다. 이카와가 상황이 더 이상 이상해질 수 없다고 생각한 순간 오리타가 나타나 메일스트롬을 이웃 반 요시다 토미노리로 알아봤다. 혼란 속에서 이카와는 또 다른 터무니없는 상황에 처해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날은 이카와 그 부주의하고 역겨운 인간이 거의 자신의 부주의로 에로틱한 안경을 잃을 뻔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안경이 마침내 시라에게 도착하자 그녀는 주저없이 안경을 썼고 이카와는 매우 당황했다. 그는 즉시 저속하고 음란한 벌레라는 별명을 얻었고 그 칭호는 그를 수치심의 눈물로 몰아넣었다. 수치심. 한편 하루나는 이카와가 나오는 에로틱한 꿈에서 깨어났고 그 때문에 흥분한 채 그의 방으로 달려갔지만
그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격분한 그녀는 그에게 달려들어 발길질과 욕설을 퍼부었다. 그의 비뚤어진 행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서 그 순간은 모든 여성들의 답답함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여성들의 학교에서 이카와는 아리타로부터 점심을 나눠 먹자는 부탁을 받았고 메일은 이카와 반 친구인 카나미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메일은 자신이 쓸모없는 이카와에게 반했다고 고백했다. 쓸모없는 이카와에게 갑작스러운 관심을 보이는 메일을 이해할 수 없었던 카나미는 그녀에게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여성스러움을 발휘하라고 조언했다. 다음날 요시다는 이카와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도시락을 준비했고 시라는 수수께끼의 메시지를 받았다. 이카와의 마음을 얻기 위한 다음 수를 생각하던 메일은 기회를 잡아 이카와가 자신이 그의 아내가 되겠다고 고집하는 것에 대해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집까지 반쯤 걸어갔다. 그의 아내가 되겠다고 걸어가는 동안 이카와는 메일에게 그들이 결혼할 수 없다고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결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만남은 편안한 집옷차림으로 나타난 하루나의 시선을 끌었고 그녀는 이카와가 메일과 함께 있는 것을 분명 못마땅해 했다. 하루나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이카와는 시라와 유클리우드를 함께 쇼핑몰에 가자고 초대했다. 쇼핑을 하는 동안 메일은 이카와를 상상했고 이카와는 시라의 장난에 끌렸지만 그의 쓸모없고 역겨운 눈알이 튀어나왔다. 식당에서 식사 후 하루나는 이카와에게 메일과 키스한 것에 대해 따졌고 이카와는 설명하느라 허둥지둥했다. 그들의 대화는 메일이 이카와를 데리고 게임을 하러 가면서 중단되었고 시라가 다치게 하고 하루나는 뱀파이어 닌자 전통에 대한 멸시를 드러냈다. 이카와가 음료수를 사는 동안 하루나는 갑자기 나타나 그와 키스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남자는 0%의 확률로 어떤 행동도 얻을 수 없었다. 그를 폭행하고 뛰쳐나갔다. 돌아와 보니 유클리우드가 사라져 있었고 그들은 다음 이상한 일을 궁금해했다. 시라는 의심으로 머릿속이 복잡했다. 누군가 자신의 실력을 능가하여 유클리우드를 흔적도 없이 빼앗아갔을까? 한편 그녀는 쇼핑몰 소동 이후로 계속 따라다니던 또 다른 수수께끼의 인물을 제압했다. 쇼핑몰 소동 이후부터 마침내 시라는 유클리우드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이카와는 그 폭로를 이해하려 애썼다. 대체 무슨 소리야? 그는 쏘아붙였다. 시라가 유클리우드를 다시 인술마을로 데려가야 하는 게 아니었나. 닌자 마을로. 무기를 든 유클리우드는 수수께끼의 스토커를 향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녀는 따졌다. 그의 대답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유클리우드가 자신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랐지만 그녀는 불가능하다며 일축했습니다. 그가 과거의 배신을 암시하자 긴장감이 고조되었고 유클리우드는 그의 의도를 당장 밝히라며 추궁했습니다. 그녀는 추격전을 벌이며 그의 현재 의도를 요구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그는 그녀의 현재 어리석은 친구들에게 당황스러움을 토로했습니다. 친구들 말입니다. 그러자 시라는 유클리우드 암살이라는 조직의 악당 같은 계획을 폭로하며 그것을 그녀의 마법 능력과 최근 1년의 거대 공격들과 연결지었습니다. 시라는 유클리우드를 해치고 싶지 않지만 조직의 명령에 묶여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직의 명령이라고요. 시라와 이카와가 언쟁을 벌이는 동안 하루나와 메일은 걱정하며 지켜보았습니다. 닌자 규율에 질린 이카와는 시라에게 유클리우드를 정말 죽일 생각인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죽일 생각인지 말입니다. 감정적으로 격앙된 시라는 그것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하루나는 그들에게 먼저 유클리우드를 찾는 데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살인은 기다릴 수 있었다. 놀랍게도 시라는 이카와에게 감사를 표하며 자신을 임무에서 돌아서게 한 그의 역할을 인정했다. 그녀의 임무에서 대관람차가 이카와를 위협하자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지만 기적적으로 그는 무사했다. 하지만 잠재된 위협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유클리우드의 불안정성은 거대한 메갈로가 하루나를 향해 내려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녀를 구출할 수 없었고 유클리우드는 정체불명의 남자에게 하루나를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다이 센세이가 싸움에 가담하자 상황은 악화되었다. 어둠의 안개의 영향을 받은 메일은 혼돈을 풀어놓았다. 다이 센세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메일은 멈출 수 없었고 그들은 그녀가 힘을 잃거나 자폭할 위험을 감수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카와는 충격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메일에게 다가가 궁극적으로 그녀를 고장난 골렘으로부터 구해냈다. 혼란이 가라앉자 메일은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카와에게 마땅한 주먹을 날렸다. 이카와에게 수수께끼의 남자는 이카와에게 충격적인 작별 선물을 날린 후 검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충격적인 작별 선물과 함께 유클리우드는 자신이 처한 위험을 깨닫고 그들의 안전을 위해 떠났다. 이카와는 감정에 압도되어
가서 유클리우드의 일기를 읽으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후회하며. 하지만 언제나 동기부여자였던 하루나는 그가 절망에 빠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나토가 아직 붙어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일깨워주며. 그리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다. 이카와는 유클리우드의 부재의 무게를 짊어졌지만 우정과 발효된 콩으로 인해 새롭게 다짐을 갖게 되었다. 된장. 유클리우드가 작별 인사를 한 지 몇 달이 지났고 그들의 끈질긴 수색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찾을 수 없었다. 이카와의 또 다른 자아는 포기하려 했지만 이카와는 굳건히 자세를 유지했다. 그럴 방법이 있을 거라는 그의 믿음. 한편 하루나는 이카와의 빨래를 하는 복잡한 일을 처리하려 애썼다. 그의 전반적인 무능함 때문에 더욱 힘든 일이었다. 쓸모없음에 그들의 평범한 일상은 방 밖에서 소란이 들리자 깨졌다. 급히 나가보니 시라는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거의 잃은 채 부상을 입고 있었다. 시라는 유클리우드를 죽이라는 임무를 저버린 것 때문에 자신의 종족의 다른 뱀파이어 닌자에게 공격받았다고 말하는 동안 초인종이 울렸다. 음식 배달이기를 바랐던 하루나는 그것이 쓸모없는 바이올린인 것을 보고 실망했다. 늘 비판적인 시라는 이카와의 바이올린 무지함을 비웃은 후 마지못해 하루나를 위해 곡을 연주했다. 이카와가 외식을 하고 있는 동안 그는 동물과 그들의 감정에 대한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화자 중 한 명이 유클리우드가 사라지기 전에 함께 있었던 남자, 즉 또 다른 좀비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좀비. 시라와 하루나에게 경고하며 이카와는 그 남자를 공격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고 그를 자신의 먹잇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먹잇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이카와를 검은 안개로 공격하면서 싸움은 격렬해졌고 이카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시라는 반격했지만 그 남자는 그녀를 제압하고 유클리우드를 유인하기 위한 미끼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유클리우드를 유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상황이 절체절명처럼 보였지만 메일과 그녀의 친구 사라가 나타나서 위기를 구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그들은 그 남자의 계획을 막고 그를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도망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 하루나는 실수로 목공용 접착제로 이카와의 다리를 붙여버렸습니다. 목공용 접착제로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라는 혼자서 유클리우드를 찾기로 결심했고 이카와와 하루나는 끈적끈적한 상황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다음날 메일은 이카와에게 왕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녀가 그동안 비밀로 해왔던 정보였습니다.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이카와는 이 정보를 하루나에게 전달했고 그들은 왕을 찾아 나섰습니다. 한편 시라는 문 밖에서 유클리우드를 만났지만 유클리우드가 무관심하게 지켜보는 가운데 왕에게 칼에 찔렸습니다. 유클리우드가 자신의 피로 시라를 치료한 후 시라는 이카와와 하루나에게 유클리우드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메일이 알려준 장소로 달려간 그들은 유클리우드가 땅에 앉아 주변의 혼란에 무관심한 듯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왕은 하루나를 점심 식사에 초대했고 그들은 불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사라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왕이 유클리우드를 붙잡고 도망치자 하루나는 검은 안개에 휩싸였고 머리 위에는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루나를 구하기 위해 이카와는 폭탄을 잡고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소용없는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친구들을 지켰습니다. 그는 유클리우드의 이상한 반응을 생각하며 폭탄이 터졌습니다. 공중에서 이카와는 자신의 결정의 여파와 씨름하고 있다. 매일 하루나 시라는 날아간 이카와의 조각들을 모아 그를 환생시키려 한다. 몸이 재구성되는 동안 이카와는 여전히 잠들어 있다. 하루나는 이카와에게 키스하려 하지만 메일이 그녀를 막으며 이카와의 입맞춤으로 맺어진 아내라고 상기시킨다. 어쩔 수 없이 시라가 나서서 이카와에게 약을 먹이려 하지만 놀랍게도 약 대신 그의 입에 독약을 넣는다. 한편 왕은 유클리우드와 함께 그의 죽음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하루나는 아직 깨어나지 않은 이카와를 걱정한다. 이카와는 자신의 의식 속에서 깨어나고 하루나와 시라는 그의 약함을 비웃으며 그것이 유클리우드가 그를 거절한 이유라고 주장한다. 둘이 멀어지면서 하루나는 물에 빠지기 시작한다. 절박한 하루나는 다이센세이를 불러 방문해달라고 요원한다. 이카와의 상태를 자책하는 다이센세이는 주문을 외우고 자신을 망상에 빠진 바보를 재우다. 사라질 위기에 놓인 이카와를 하루나가 뛰어들어 그의 증오스러운 생각에서 구해줍니다. 정신 차리라고 이카와를 세게 때리지만 이카와는 바보라서 얻어맞지 않고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결국 하루나는 감정이 북받쳐 돌아와달라고 요원합니다. 그러자 하루나는 사라지고 이카와는 깨어납니다. 사라스와티가 시라의 소지품을 가져다줍니다. 시라는 하루나에게 이카와가 이미 감지한 메갈로에 대해 알립니다. 이카와가 이미 감지했죠. 이카와와 하루나는 탑으로 가서 그들을 기다리는 왕과 유클리우드를 만납니다. 유클리우드는 종이비행기 편지로 하루나에게 이카와의 삶에 자신이 없었던 평화로웠던 이유를 묻습니다.
자신이 없었던 이유를 이카와는 유클리우드 없이는 옳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유클리우드 쪽으로 다가가면서 이카와는 그녀가 비행기를 만들고 있던 종이를 가져갑니다. 유클리우드가 자신에게 항상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드러내며 킹이 대화에 끼어들어 이카와에게 메갈로가 소환되었다는 것을 알립니다. 유클리우드에 의해 킹은 항상 유클리우드의 슬픈 얼굴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루나는 킹의 변태적인 취향에 역겨움을 느껴 그를 변태라고 부릅니다. 킹은 이카와의 저항 때문에 도시가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유클리우드에게 자신을 빨리 죽이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거절합니다. 이카와는 유클리우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킹을 비참하다고 부릅니다. 시라는 탑 위에 서서 바이올린을 연주할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클리우드의 피 혹은 흡혈귀의 선율이 도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연주를 시작하자 하늘에 있는 거대한 스핑크스 얼굴에서 유령들이 사라집니다. 하늘, 킹은 이카와에게 죽음이 고통스럽지만 사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카와를 공격하고 이카와는 맞서 싸우지만 킹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카와가 치유되면서 분홍색 체인톱이 저절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왕은 유클리우드에게 그녀의 이타적인 행동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계속 분홍색 전기톱의 열기를 감지한 하루나는 이카와에게 그의 변신을 받아들이라고 간청한다. 계속 갈망하는 톱날이 피를 갈증하는 동안 이카와와 하루나는 변신을 거친다. 시라가 정성껏 영혼을 퇴치하는 동안 거대한 메갈로스들이 시라 앞에 나타나자 그녀는 놀란다. 사라스와티와 다른 닌자들이 시라와 합세하여 메갈로스의 위협을 막기 위한 강력한 동맹을 형성한다. 계속 시라의 매혹적인 선율은 공중 스핑크스에 대한 방어막 역할을 한다. 이카와와 하루나는 전기톱으로 왕에게 맹렬한 공격을 퍼붓고 대격변적인 폭발을 일으킨다. 하루나는 탑에서 강제로 떨어지고 이카와는 평범한 옷차림으로 돌아온다. 계속 산산이 조각나는 유리창을 배경으로 이카와와 왕은 치열한 싸움을 벌인다. 킹은 폭로를 통해 유클리우드와 오랜 인연을 맺어왔음을 밝힙니다. 이카와가 그녀를 알게 된 시점보다 훨씬 전부터였습니다. 이카와는 킹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함께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킹은 유클리우드의 진심 어린 미소와 그녀가 발산하는 기쁨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유클리우드에 대한 열정적인 대화 속에서 이카와는 킹을 압도하며 자신의 감정을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유클리우드가 개입하여 그들의 대립은 갑자기 중단되고 그녀의 이카와의 행동에 대한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킹이 재생된 후 그는 이카와에게 불멸의 고통을 이해하라고 간청하며 유클리우드에게 원한을 품지 말라고 촉구합니다. 하지만 이카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고 세레스와 하루나가 걸어온 비정형적인 길을 반영합니다. 감동적인 순간 유클리우드는 앞으로 나아가 킹의 손을 잡고 마무리 짓는 행위로 그의 존재를 끝맺습니다. 한편 세레스는 메갈로스를 물리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길을 엽니다. 시작. 유클리우드가 왕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자 그녀는 홀로 서서 강인함과 고독을 모두 담고 있었다. 이카와는 그녀에게 자신 곁에 있어달라고 다시는 떠나지 말라고 소리쳤다. 유클리우드는 이카와에게 하루나처럼 이기적이라고 말했다. 이카와는 유클리우드의 목소리를 처음 듣고 깜짝 놀랐다. 그는 마침내 그녀를 껴안았다. 유클리우드는 이카와에게 자신 때문에 많은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이카와는 유클리우드와 함께하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모든 것을 감수하기로 했다. 두 사람이 훈훈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루나는 하와이안 드레스를 입고 하늘에서 떨어져 그들의 특별한 순간을 방해했다. 하루나는 세계 여행을 다녀왔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흑마법사의 귀여운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루나는 이카와에게 이그드라실에 초대받았다고 말했다. 온종일 수영을 할 생각에 두 사람은 축하를 시작했지만 세라의 유적이 이카와는 그에게 시체 같은 쓸모없는 역겨운 벌레에게 자신의 피부를 보여주는 건 역겹다고 말했다. 이카와와 그의 일행 그리고 다이 선생님은 이그드라실로 달려갔다. 하루나는 로또 복권 999장을 사서야 마침내 당첨되었다. 대중들은 세라의 거대한 멜론이 빨간 브래지어에 드러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하루나는 자신은 작은 가슴밖에 없어서 세라를 질투했다. 갑자기 유클리우드가 수영복 차림으로 풍선을 타고 느긋하게 떠다녔다. 풍선을 타고 하루나는 유클리우드의 시간 장벽을 보며 이카와에게 멜론 크기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걱정할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루나가 크기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이었다. 그들이 실내 해변을 즐기기 시작하자 유클리우드는 떠다니고 카나미는 그녀와 함께 공놀이를 했다. 하루나도 그들과 함께 놀았고 그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세라는 계속 이카와를 괴롭히며 그가 여자에게 약한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는 역겹네. 갑자기 메일도 친구들과 함께 이카와에게 합류한다. 카나미는 유클리우드를 데리고 공놀이를 하고 하루나도 합류한다. 그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세라는 음료를 마시면서 이카와를 성적 포식자라고 놀린다. 세라는 음료를 다 마시고 유클리우드가 즐거워 보이는 것을 본다. 하루나와 세라가 유클리우드보다 이카와에게 더 큰 재앙인 것 같다. 하루나는 공을 던져 이카와의 얼굴을 정통으로 맞춘 후 제대로 받아치라고 한다. 갑자기 이카와가 편하게 걸어다니며 음료를 즐기던 중 엄청난 아이돌이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을 본다. 이카와는 관객석에서 오리도를 발견하고 그 아이돌이 인터넷을 장악한 사랑스러운 쿠라라라고 말한다. 이카와는 쿠라라가 장난기 넘치는 외모와 섹시한 매력으로 순식간에 스타가 된 사라스바티라는 것을 깨닫는다. 눈 깜짝할 사이에 스타가 되었다. 오리도는 그녀를 칭찬하며 숭배하기 시작한다. 갑자기 이카와 뒤에 세라스도 나타나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묻는다. 사라스바티가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을 세라스는 사라스바티에게 따지지만 사라스바티는 빛 속에서는 사랑스러운 쿠라라이고 그림자 속에서는 사라스바티라고 주장한다. 사라스바티는 관객들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고 이상하고 바보 같은 관객들은 그것을 즐기는 것 같다. 오리도는 세라스도 무대에서 아이돌로 데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라스는 사라스바티에게 갑자기 아이돌이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하지만 사라스바티는 힘으로 막아보라고 도전한다. 세라스는 도전을 받아들이고 사라스바티와 맞서 공연을 시작한다. 세라스가 사라스바티에게 자신의 요구를 듣게 하려면 먼저 그녀를 이겨야 한다. 혼돈과 예상치 못한 해프닝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공연자들 간의 대결을 위한 무대가 마련되었다. 가장 어울리지 않는 공연자들 간의 대결. 세라는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결심으로 옷을 벗고 억압을 떨쳐버렸고 자신조차 놀랄 만큼 새로운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들의 턱이 떨어지는 동안 사라스바티는 기회를 잡아 자신의 매력을 더욱 어필하며 매혹적인 능력을 모두 사용해 수많은 팬들을 모았다. 하지만 격렬한 대결이 펼쳐질 것처럼 보이는 순간 하루나는 갑자기 등장하여 아이돌로서의 자리를 굳히려 했다. 오리도의 꿈이 이루어지고 눈물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하루나의 공연은 노래 선택은 다소 의문스러웠지만 그녀를 스타덤에 올려놓았고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하루나의 쇼맨십은 너무나 강렬해서 오리도의 불쌍한 컴퓨터가 연기가 나도록 만들었고 유클리드가 노래하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나타났지만 자신의 마법 때문에 방해를 받았다. 그녀 자신의 마법 때문에 거대한 장치를 들고 다이 선생님이 등장하여 유클리드의 마법이 한정된 시간 동안 에이카와를 통해 흐르도록 하는 마법적인 교환을 제안했다. 한정된 시간 동안 하루나의 대단원이 관객들을 숨막히게 하자 조명이 어두워지고 유클리드가 무대 중앙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장 야성적인 군중조차도 달랠 수 있었다. 하지만 에이카와의 머리가 설명할 수 없는 고통으로 옥신거리기 시작했고 그는 전혀 몰랐다. 자신의 무의식적인 참여가 유클리드의 마법을 되살리는 열쇠라는 것을. 하루나가 유클리드 뒤에 나타나 그녀의 팔을 잡고 차분한 노래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왔다. 세이라스와 사라스바티가 그들 뒤에서 공연을 시작했다. 에이카와는 전 세계 여성들이 세이라스처럼 화려한 옷을 입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에이카와의 머리가 다시 아파오기 시작했고 그의 생각이 현실이 되었다. 전 세계의 모든 여자들이 비키니 모델로 변했다. 세이라스는 그것이 에이카와의 소행임을 알아채고 그의 얼굴에 발목을 찍어 땅에 묻어버렸다. 다음 날 에이카와는 그들이 소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다시는 친구들과 수영장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모두 제자리로 돌아왔다. 에이카와는 집에 돌아와 유클리드, 하루나, 세이라스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이번 회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우셨다면 언제나처럼 아래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독하셨는지 확인하세요. 그럼 이만.